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요즘도 소형 면적 아파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소형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이 대형 아파트를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철에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소형 면적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대형과의 이 가격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찌감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트렌드 변화를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이런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이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5452-7988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에는 새로운 얼굴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또 만나 뵙게 되니까 저희도 마음도 또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송성문 대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 경력이 꽤 길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네. 또 부동산 투자회사를 입사하다 보니까 당시 92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네. 또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들이 조성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횟수로 한 25년이 지났지만 네. 그 안에 아주 좀 많은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서 또 이 부동산 가이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좀 담아서 상담을 드리고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한번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한 가지 짚어볼 텐데 재개발 추진이 백지화되는 사례가 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백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혹은 다가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비구역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어떤 구역 지정이 됐던 곳들이 해제되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인데 왜 이런 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네. 또 앞으로는 또 이런 해제 상황을 갖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요. 잠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지금 한 66곳이 지금 해제를 됐고 2015년도 지금 96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또 2016년 지금 12곳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절차상에 좀 문제만 남아 있지 좀 더 해제될 곳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앞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축 비용 상승이라고 봤는데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면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이 됐다. 네. 결국 사업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높은 조합원들의 분양가라든가 또 일반 분양에 또 어려운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강남권이라든가 도심권에 있는 어떤 지역들은 좀 내용은 틀리겠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어나는 세대의 일반 분양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래서 많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 네. 일단 정비 사업이라고 했던 그 자체가 과거에는 이 투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도 했었죠. 그렇지만은 현재는 어떤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주거 환경 자체를 좀 바뀌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정비 사업 자체가 어떤 개념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지금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 정비 구역이라는 것이 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좀 면적이 큰 토지들은 인근 구역 제한이 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좀 큰 단독이라든가 이런 상가 이런 데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또 반대로 소형 다세대 주택 뭐 이렇게 지분이 적거나 뭐 이런 집들은 아무래도 찬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재개발 지역에서 지금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이런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됐냐? 결국은 지금 일몰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50%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는 구역 해제를 해주는 네. 이런 상황들이 올 1월 달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작년 1월이었는데 1년이 또 연기가 됐었던 네. 거죠. 그래서 많은 구역들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구역들이 해제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새로운 조례가 또 공표됨으로써 또 새로운 해제하는 상황이 많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조례는 뭐냐? 결국 사업성이 없는 경우 추정 비례율. 비례율이라는 것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높아졌을 때는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적어질 것이고 네. 100% 기준으로 낮았을 때는 부담이 커지는 건데 결국 추정 비례율이 한 80% 이하가 된다면은 사업성이 없는 경우를 인정을 하는 경우고요. 또한 추진 상황이 찬반 어떤 상황으로 해서 진척이 없을 경우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겠다. 네. 이래서 앞으로 해제 구역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해제 지역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해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대지 지분이 좀 큰 단독주택. 아무래도 이런 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 신축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해제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좀 예정 지역이라든가 좀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지 지분이 큰 지분은 한번 좀 유심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형 구옥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만약에 해지가 된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가 되는 지역에 좀 구옥 다세대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단 여기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과거 우리가 전면 개발을 하던 오세훈 서울시장 전 시장이죠. 그때는 전면적인 뉴타운이라든가 네. 한강변 르네상스라든가 뭐 이런 전면 개발을 했지만 지금 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좀 어떤 전면 개발보다는 부분 개발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재개발 전체 면적을 한 10,000제곱미터 뭐 이 정도 규모 이하의 어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 구옥 다세대 주택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기준, 뭐 도로를 좀 접하고 있거나 이런 형태의 다세대 주택으로 좀 접해 보시면 좀 아무래도 이 정비구역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개발 추진이 백지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그리고 왜 그렇게 백지화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송성문 대표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송파에 헬리오시티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33평 지금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지 팔아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가 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쭉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송선문 대표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시티를 조합원이세요? 아니에요, 1번 분양받았어요. 그럼 작년에 받으신 거네요? 네네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좀 셌었던 데인데. 네, 예, 네. 예.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인기가 있던 지역이었고. 일단은 지금 이 헬리오시티를 뭐 갖고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좀 더 보유하면 미래 가치가 어떠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워낙 유명한 단지라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단지인데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죠. 일단 헬리오시티가 지금 일반 분양이 한 2,600 평당가로 한 2,600 정도에 분양을 했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송파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권에는 종합운동장 나이스 삼성동 개발을 축으로 해서 지금 잠실 1, 2, 3, 4단지를 재건축한 엘스라든가 리센트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들이 지금 현재 평당가로 따져봤을 때는 3,100만 원 뭐 이 정도 지금 선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연차의 차이는 있지만은 헬리오시티가 만약에 이제 입주가 되고 2년 후지만 이런 새 아파트대 어떤 조금 구옥 아파트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워낙 입지가 잠실 주공 단지들이 좋기 때문에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거는 엘스나 리센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당 3,100만 원대 지금 2,600에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프리미엄까지 한다면은 한 7,8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잠실 아파트 단지들이 좀 더 오른다면은 한 2, 3 평당가에 오르 200만 원 정도의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근데 잠실 단지들이 워낙 조금 좀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활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 여건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헬리오시티도 조금 더 지나면 지금보다는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더 상승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입주 시기까지는 한번 체크를 좀 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리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저기 동탄 신도시예요. 네. 솔빛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37평을 지금 매입해가지고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아,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이제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뭐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저희가 송선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뭐 전세를 주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좀 뭐 실거주 개념보다는 투자 개념이시네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예, 언제 매입을 하셨나요? 아, 이게 조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실제 거주는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전세만 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탄 1지구잖아요. 네네. 네네. 입지 여건이 경남 아너스빌 굉장히 좋은 데인데 뭐 중심상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입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를 지금 동탄으로만 볼 게 아니고 네. 1지구만 볼 게 아니고 2지구하고 연관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좀 네. 크게 보셔야 되는 얘기죠. 뭐냐면 동탄 1지구 워낙 뭐 생활 여건도 좋고 주목받던 데입니다. 근데 당분간은 상승 여건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인근 단지에, 인근 지역에 아주 좀 대규모 단지가 이 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이런 어떤 인근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섰을 때는 이 같은 종목, 같은 아파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같이 따라가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동탄 2지구에 지금 공급 물량이거든요. 2지구가 지금 입주도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분양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동탄 2지구에 한 11만 가구가 들어서거든요. 결국 1지구에 4만 가구, 이 지역에 합해서 한 15만 가구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어떤 업무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공급 물량이 좀 많다. 결국은 우리가 운동할 때 매 앞에 장사 없다 그러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공급 물량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역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탄 2지구가 입주가 끝나는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걸릴 거로 보여져요. 이 11만 가구가 입주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1지구가 이렇게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분당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판교하고 정자지구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은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 3년 후를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혹시 다른 데 생각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아니 뭐 아직은 생각되는 데는 없는데 뭐 이거를 좀 팔고 나서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한 이후에 다른 선택을 어디를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그때도 또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문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문자 사연 주신 분은 5250님입니다. 여유 자금이 7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여유자금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아주 넉넉한 금액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금액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 하실까요? 아무래도 뭐 7천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금융권을 네. 활용한다든가 뭐 지금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시점에서는 갭 투자 뭐 전세를 네. 이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 흐름 자체는 갭 투자라는 건 조금 지역에 따라서 많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단기간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는 충분히 투자가 또 가능하거든요. 대출 규제 벗어나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흐름도 좀 수익형 시장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런 쪽면에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종목을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뭐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상가도 있고 네. 오피스텔, 뭐 소형주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원룸, 투룸, 빌라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떤 분한테는 상가가 맞는 거고 어떤 분한테는 오피스텔이 많고 정확한 좀 상담을 통해서 연령대 아니면 보유하신 어떤 부동산 현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이런 문자 말고 제가 뭐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저희 회사 세미나실에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한번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종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세미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그 상계동 쪽에 그 상계 대림 아파트 25평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전세 놓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서 전세를 놓고 가져가야 될지 뭐 중간에 좀 팔아봐야 될지 어떤 게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다 비슷하세요. 물건을 보유하고 계시고 거기서 전세를 주고 계신데 앞으로 더 들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송선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예. 지금 뭐 전세를 주고 투자하고 계시는데 사실 때는 언제 사셨어요? 한 시점?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4년이요? 네네. 그러면 약간의 좀 차익도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상승기에 같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해서 약간의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년 전이라면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좀 침체기에 있던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어떤 매수, 타이밍 이런 것만 좀 잘 맞춰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신다면은 어떤 시기에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네. 과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뭐 대림 아파트를 그러면 지금 사신 목적은 아무래도 좀 상계동 아래쪽보다는 가격이 좀 쌌어요. 여기가 네, 네. 아시죠?
네네, 알았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은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상계동 지역이 물론 일반 실수요자의 어떤 그 참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꾸준해요. 근데 문제는 네네, 뭐냐면 이 상계동 지역이 이제 이슈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예. 아무래도 상계 택지개발지구가 80년대 중후반에 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지역들이 이제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계 대림도 아마 연차가 이제 뭐 곧 2, 3년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들기는 하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아래쪽에 상계동 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제 재건축 화두를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재건축을 할 때는 대지 지분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상계 대림 아파트가 이 아래쪽 상계 주공 아파트들보다 같은 평형인데도 가격이 좀 싸거든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 아, 당시에 네.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 아래쪽 네네. 주공 단지들이 보통 150%에서 한 200% 정도의 조성이 됐는데 이 상계 대림이라든가 아래쪽에 뭐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단지 벽산이라든가 상계역 주변에 거주 여건은 굉장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을 연한이 다가왔을 때는 그렇게 사업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격이 아래쪽 상계 주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달리 돌려서 얘기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새 아파트로 돼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지금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합세 형태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 뭐 입지 여건이 여가고 바로 붙어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갖고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은 이 대지 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들은 아래쪽 주공단지를 좀 많이 좀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전세를 놓고 내년 후년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2013년 우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네. 식의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네. 상승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서부터는 차액보다는 전세를 두고 차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갈아타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여기 인근에서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대지 지분이 조금 높은 단지들이 있어요. 예.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으로 보면 뭐 14단지라든가 뭐 이런 단지들은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굉장히 낮고 대지 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갈아타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차익형 부동산으로는 이 성향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맞는 또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송선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야 성공한다는 주제로 열리고요.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대표님 사진 굉장히 잘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미나에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찾아가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나요? 네, 주제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뭐 90년대 뭐 이런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고속 성장기였거든요. 확산 외곽으로 확산하는 시대였죠. 지금은 다시 안쪽으로 몰리고 있는 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바뀌고 투자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좀 많이 짚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시장 흐름을 냉정하게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포인트들이 이론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한번 이번 세미나 때 토요일 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물 정보를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매물 소개 차근차근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매물은 박일권 대표가 들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소액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빨리 회수 원하시고요. 꼭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지역과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도심권 중에서 가장 높은 임대가와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마포구 망원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망원 역세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합정 역세권 입지도 워낙 좋고요.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투자 금액과 함께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일권 대표의 매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배은용 소장은 오늘 2가지의 매물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매물입니까? 예, 오늘 준비한 매물은 강남구 매물하고 용산구 네.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용산구 매물은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 지역에서 미래 가치가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용산구 지역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주춤하더라도 확실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강남구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인 만큼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뒤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포구와 용산구 그리고 강남에 위치한 3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11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 임대 예상 금액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이 매물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주요 업무 지역에 얼마나 가깝냐라는 게 첫 번째 추천 네.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효창공원 앞에 있는 본 매물은 마포, 공덕권역하고도 차량으로 2, 3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그 용산역하고도 차량으로 한 7, 8분.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용산이나 마포 공덕권역에는 매매가가 비싼 대신 이 접근성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리고 주요 업무 지역과 얼마나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또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용산역 앞이나 이쪽에는 대형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공급되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포권역 통틀어서도 크게 없는 점을 봤을 때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리기에 아주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격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준비한 매물이 전용이 약 26평 정도 되는 매물입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전용 면적당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그 타 근린생활시설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의 업무 지역과 가까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런지 입지 여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역으로는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5분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요. 효창공원역 주변에 보면 한정거장만 가면 공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권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공덕 지역이고요. 또한 용산역 주변에 가도 이쪽에 7, 8분 정도면 차량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 오피스 빌딩들이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싼 임대료를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입지적인 장점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쪽 지역도 계속 개발 효창공원역 인근도 대학교나 뭐 여러 가지 효창 5구역이라든지 지속적인 개발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 수요들이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입지 여건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로 미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용산에는 개발 호재가 많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 다른 지역과 대비할 수 있는 점이 용산역 앞에 개발 호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대형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시설 또한 면세점이 이미 들어와서 진행 중이고요. 대형 호텔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뭐 외국인 관광객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곳에 사무실과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창고 겸 쓸 수 있는 그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현재 용산 지역이 3, 4년 후면 완전히 완공이 모든 게 되고요. 또한 미군 이전도 지금 확정돼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 호재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도 3, 4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네. 됐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 아까 사무실과 뭐 창고 겸 사용할 수 있는데 면적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면적은 전용이 2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또한 뭐 물건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또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려면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매물 바로 앞에도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도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이 주요 업무 지역에 어떤 걸 공급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평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월 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지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투자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네, 일단 주변에 업무 시설과 가까운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이쪽 부근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지 혹은 이런 그런 주차장과 사무실과 창고로 이렇게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주차 시설이라든지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대 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느 지역 어떤 매물을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기본 원칙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즉 소액 투자, 공격보다는 방어, 즉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률과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지 그리고 희소 가치라든지 개발 가치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보시고 특히 또 건물의 퀄리티까지 다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과 매물이 딱 그런 매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본 매물, 즉 망원 역세권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심권과 강남북 어디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한강변의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방문을 많이 하시고요. 정말 임대가와 집가 상승이 강남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다. 개발 가치로 따졌을 때는 뭐 합정 역세권, 홍대 역세권, 그 망원 역세권이 상권이 통합되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이상 없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역세권에서 한강변 쪽으로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지 않고 개발이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입지 면에서나 투자 가치 면에서 정말 강북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한강변 역세권, 한강변 쪽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적인 특색에 의해서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에서 빨리 일어나시면서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의 이야기와 함께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 매물도 뭐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주변 입지여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6호선 망원역 한 6, 7분 정도, 그러니까 역에서 한강변 쪽에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합정 역세권,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변북로에도 바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강변에 있는 그런 한강공원 의 접근성, 주변에 워낙 편리한 교통과 자연환경, 인프라시설들, 또 상업 업무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임대차를 맞춰드리고 잔금하고 있는데 특히 마포권역의 이런 그 세입자분들 거의 젊은 층의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방문을 원하시고 거주를 원하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그만큼 교통이면 교통, 입지면 입지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마포권역에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이 정말 취소가 하나도 없이 잘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마포권역에 들어온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강남을 추월할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도심권이라든지 뭐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권 출퇴근이 워낙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장점뿐만 아니고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강변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정말 실행된다고 했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정 역세권, 망원 역세권의 당인의 발전소 지금 지하화 공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문화복합 클러스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합정 역세권, 홍대 역세권에 수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 가치, 집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이나 상암 DMC 그리고 또 마곡지구라든지 여의도권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도심권의 개발의 압력을 바로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한강변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봤던 건 주변 지역과 인근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 언제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일까요? 네, 지금 한참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조를 올리고 있고요. 아마 올 5월이나 6월 초쯤에는 입주가 가능한 신축 투룸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남동향 구조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길가 쪽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 다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거실로 되어 있고 별도의 그런 베란다,
발코니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 편리하게 할 수 있으시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 매물은 마포권역에서 브랜드 본인의 본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과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들,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안하게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현장 조사를 해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망원 합정 역세권은 뭐 2억 7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원 역세권도 2억 6천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정말 1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기간 2년이 끝난 후에는 투자금 전액 회수와 임대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빨리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좋은 입지와 한강변 개발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즉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안정적인 수익률, 또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모두 가질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이 매물에도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는 입지만 보시고 투자할 것이 아니고요. 입지라든지 가격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건물의 퀄리티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만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매물은 강남구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강남구로 와보겠습니다. 대치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지역의 시장 조사를 여러 군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강남구 대치동의 시장 조사를 할 때면 네.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 대치동은 학원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3학년이 될 때를 대비해서 1학년 때부터 방학 때만 올 수 있게 방을 잡아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강남 세브란스가 있기 때문에 병원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방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지하철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한티역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는 초역세권 거리기도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쪽 지역은 토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신규 공급의 물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도 원룸, 불량 원룸 같은 경우에도 2천에 6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쪽은 공급 물량이 희소한데 신축 물량이라는 점과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또한 학원가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 지도상으로도 뭔가 오밀조밀 많이 붙어 있어서 입지여건이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지역 입지여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역세권에서 초역세 2, 3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분당선 한티역에서 한 3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그 상업시설이 있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 골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는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한티역은 강남권에 몇 개 안 되는 백화점 중에 하나인 롯데백화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뉴얼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3분 정도 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강남권역에 사시는 분들도 나중 되면 백화점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센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이 정도 위치에 토지 지가를 고려했을 때는 뭐 한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업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대치동 유명하긴 하지만 이 대치동은 왠지 개발 호재가 강남권에 있는 개발 호재가 많이 겹치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바로 뭐 삼성동에 있는 국제교류지구 또 한전부지 개발이 되겠는데요. 지금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는 테헤란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무 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이 있는 대치동은 지하철역을 통해서라면 뭐 두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한정거장이면 테헤란로의 중심인 선릉역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이쪽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20,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향후에 한 5년 이상 후에 개발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그 많은 인구 집중된 인구가 거주 지역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마 대치동 이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직접적인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률을 봐서도 다른 강남군의 다른 동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지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매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건물이고 언제 지어지는 건물일까요? 네,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네. 개발이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네. 중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외부에 지금 외장재가 지금 붙여지고 있고요. 싱크대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 정도에는 준공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분리형 원룸으로 4m와 6m를 끼고 있는 코너 자리에 위치하는 그런 입지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6층 중에 5층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통풍에 굉장히 유리한 지점 위치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4층 내지 3층에 낮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성이나 개방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 가격은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용했을 때는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요. 월세를 생각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7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실투자금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런데 본 매물은 지금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전세를 이용했다가 2년 후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시 활용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는데 이 매물도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필요하죠.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초역세권이다, 뭐 롯데백화점 상권을 직접 이용할 네.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골조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이 어떻게 생길 건지 직접 그 해당 층에 와서 또한 시야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으로 계속 고지가 나갔던 번호죠. 02-2077-6391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